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세입니다. 자, 오늘 화웨이가 미국 칩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의 장중 특징주와 수급 동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동향 보고 가면 외국인들이 현재 16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렇게 매수하고 있지 않죠. 그럼 수급은 중립 이하 정도이다. 하지만 지수로만 보면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개장 초에는 미국 시장 영향력으로 하락 영향력으로 좀 밀려서 1%대로 마이너스 1%대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수급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락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한 12시 정도에는 한 2,000계약 정도 매도 우위였는데 1,000계약 정도로 줄었죠. 옵션 같은 경우도 하락 포지션이 좀 더 많았는데 지금은 하락 포지션이 없는 수준이고 상승 포지션이 조금 생겼죠. 근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럼 수급이 나쁘지는 않다 정도 수준이에요. 중립 이하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 됩니다. 코스닥이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기관까지 함께 매도하고 약간의 부담이지만 코스닥은 원래 이러죠. 개인만 매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지수에 비해서 생각보다 수급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으냐? UBS에서 이렇게 발표 나왔죠. 이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 제작에 미국산 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듯이 5만원 넘어간 다음에 위쪽에 매물 부담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50포인트 넘어간 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1750포인트대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를 못하고 21선을 이탈한 거죠. 그거에 대한 핑계거리는 이제 화웨이가 되는 거고요. 화웨이가 미국 칩을 아예 안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미국 칩을 아예 안 쓰면서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그 정도 기술력이 되는지는.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자체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하이닉스 부담을 느끼겠느냐라고 보면 기존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화웨이 공격을 하면서 미국에서 화웨이를 공격하면서 문제가 됐었죠. 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던가 자일링스라던가 등등 장비 회사들이나 다 해서 이제 화웨이를 공격할 때 중국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이닉스에다가 공급하던 물량 줄이지 말고 계속 우리한테 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약간 강압적이어서 제가 기분이 좀 나쁘다. 요청하는 태도인데 요청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을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입장이 나온 거죠.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타격을 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2% 3%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미국장 하락한 영향 정도 받고 5만원 어제도 이탈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빠르게 회복되면은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61선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61선 요 구간만 올라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5만원 안쪽으로는 벌써 올라왔죠.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럼 한국 메모리 업체 타격이 있는 것은 전혀 별개 얘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뿐만 아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렇게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요 121선 터치하고 나서 아래 꼬리 강력하게 달고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양봉으로 전환돼서 기존에 있던 이 하락 추세, 이 상단 부분을 갭으로 하락한 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여기 안쪽에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75,000원 이탈해서 241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121선에서 위쪽에서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79,000원 위쪽 유지해주면은 79,000원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준다. 그럼 반등 구간을 다시 모색할 수 있다.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반도체 메모리 쪽에는 뭐 별 타격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타격을 입는다면은 이런 식인 거죠. 미중 무역 합의가 미뤄지거나 잘 안 될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약세가 나오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서 제이테크놀로지가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는데 정리매매 구간에 들어왔다. 기존의 7,000원대 종목인데 지금 90% 이상 하락해서 500원대네. 너무 싸네. 이 종목을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매매 기간이라는 것은 상장 폐지, 주식시장에서 없어지는 종목이에요. 상폐라고 하죠. 상장 폐지되는 종목을 일주일 동안 이거라도 건져 가십시오라고 해서 정리매매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도 물론 이제 뭐 급등락이 나온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드리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이 부분 알고 가시면 되고요.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도 소액주주들이 이제 경영에 참여하겠다라는 소식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굳이 과거부터 말씀드렸는데 뭐 굳이 이런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 상한가 들어가서 400원이에요, 동전주. 굳이 이런 종목을 매매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카렉스 국보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을 취하하겠다고 공시를 했죠. 이거는 호재가 맞죠. 이런 날 같은 경우 흥하해운은 상한가 하나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지요. 그래서 뭐 그 이슈가 있는 차라리 이런 이슈가 있는 게 같은 동전주여도 이거는 호재거리가 되는 거죠. 뭐 해운 쪽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어렵게 흘러가니까 이제 뭐 주가가 힘든 거지. 글로벌 물동량이 좀 회복이 좀 돼야겠죠. 해운주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고 개별 호재는 있었다. 차라리 이런 게 타당한 상승입니다. 자, 알테오젠의 경우 글로벌 10대 제약사와 1조 6,190억의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했다. 그래서 어제 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1조 6,190억의 라이선스 아웃, 이게 라이선스 아웃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 우리 한미약품 사태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죠. 이게 반환되는 경우도 많고 성공했을 경우잖아요. 그 모든 이 기술이 다 성공했을 경우에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계약금은 153억이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53억이에요, 지금 계약금은. 그러니까 지금 1조 6,190억은 나중일이다. 다 성공했을 경우 최대의 일이니까 일단은 153억 정도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상승이 덜 나온다고 실망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좋았겠지만 뭐 이거는 제 기준에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 점상으로 여러 번 날아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2015년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은 2019년이죠. 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도 바이오 쪽에 많은 눈과 귀가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이치죠. 지금 10만 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뭐 10월 초부터 거의 뭐 2달여간을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 차례 밀리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지금 뭐 8만 뭐 4천 원, 5천 원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8만 원 안 건드리는 게 더 좋은 거고요. 8만 원 부근까지 왔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그쯤이면 아마 21선이 꺾여 내려오면서 한 9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21선 제압하고 10만 원까지 빠르게 넘어가야 이제 약세에 대한 심리는 벗어날 수 있다. 12월 뭐 한 달 잘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지금부터 잘 관찰해야 되는 구간에 돌입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게 과거에 뭐 15만 원 이런 가격 생각하고 10분의 1 토막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신라젠은 임상 3상 기대감으로 성공 기대감으로 상승한 건데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 기대감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주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 얼마였어요?
12,000원, 13,000원이었죠. 처음 상장할 때. 보시면 13,000원대에 상장해서 12,000원대로 끝났단 말이에요. 상장 가격이 처음 시가가 13,500원, 그리고 첫날 종가가 12,850원. 13,000원 전후예요. 지금 현재 주가는 14,150원이고요. 그러면은 상장 초기에 기대감을 받기 전 주가 정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내내 말씀드린 게 그거죠. 신라제는 가능성 임상 3상 성공하면 좋겠는데 가능성은 낮다. 무용성 평가 정도만 통과돼서 임상 3상 끝까지 마치고 실패하더라도 데이터 수준만 돼도 이건 성공적인 거다 정도로, 이 정도로 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대신 이거는 임상 실패하는 것도 감안하고 대신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한국바이오, K바이오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10% 정도는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넣어놓으면 훗날 지금 좀 아직 멀었지만 훗날 임상 성공하는 분야가 나오게 된다.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로 성공을 한다.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20%가 급등락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제 한 차례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년 지나야겠죠. 이거는 당연히. 그때를 위해서 투자의 개념으로만 10% 정도지 물량을 크게 실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워낙 뭐 촘촘하게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기술적으로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릴게요. 신라제는 뭐 지금은 급한 종목이 아니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신라제는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메지오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14만원 유지해준 거 좋고 양봉 나왔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와서 15만원 위쪽에서 유지돼야 한다 라고 했는데 오늘 61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5만원에서 16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만원을 넘어가주면 가장 좋고 15만원대 위만 유지해줘도 한숨 돌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같은 경우도 자, 전일 61선에서 반등 나온 건 좋은데 요거는 아직도 도지형은 이제 위아래 다 열려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나쁘진 않다.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갈 길을 갈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말씀드렸죠.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은 그대로다. 단기적인 대응선에서 이거랑 같은 거예요. 제가 20만 원에 매도해야, 20만 원 위는 못 올라가니까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나쁘게 말한 적은 없죠. 12만 5천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잠깐 나쁘게 말했다, 잠깐 좋게 말한 거 아니죠. 중장기적인 동향은 그대로 말씀드렸고, 매도 구간이 기술적으로 매도 구간 저항이니까 여기는 슈팅 구간이 17만 5천 원 못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제 기준에서는 2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이건 과도한 슈팅인 거고, 이 위에서 한 18만 원 건드리는 정도, 무리해도 19만 원도 무리라고 보는데 이 위는 슈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도, 여기 매수, 이 구간 돌파 못하니까 17만 5천 원도 매도 구간이죠. 밑에서 사신 분들은 걱정 없으니까 그냥 보유해도 된다. 위에서 매매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13만 원 부분에서 한 10%? 뭐 과도하게 들어가도 한 2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구간에서 올인 전략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중장기적 성장 전망은 전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 대응에 있어서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못 올라가고 밀렸잖아요. 그럼 리스크 관리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이 구간에서 집중해서 뭐 50% 이상, 뭐 100%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10% 정도 들어가시면 부담 없잖아요. 10에서 한 20% 정도 부담이 없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비중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 종목에 그렇게 집중 투자하지 말고 이 종목보단 차라리 IT 주도주에 들어가는 게 더 편안할 겁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HLB 중요한 구간인데 61선 오늘 다시 한번 지지적 테스트 봤는데 이렇게 자꾸 두들기는 거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탈해서 10만원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흔들기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한 내일에서 모레 정도, 내일 정도까지만 12만 5천 원 붙여줘서 붙여주거나 돌파하면 괜찮고 내일까지 해주면은 HLB는 다시 강한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한 다음 주 초 정도까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정도,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은 정도고 이달 안에 뭐 된다라고 하면 밑에서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매매할 생각하지 말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면 좋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